자, 안녕하세요. 송유쌤입니다. 어느새 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처리 돌아왔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면세사업자분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거 화면에 보이시는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받으신 분들 있죠.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부터 요렇게 안내 문자 오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받으신 분들을 처음 받아보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익히 몇 번 받아보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지시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가 신고하는 방법은 작년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홈택스 그 화면 구성이 개편되면서 이제 새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은 사업장 현황 신고 요거 받으신 분 있잖아요. 사업장 현황 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그러니까 요거는 사업장 현황 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혹은 복식부기 대상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양쪽 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똑같고요.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장 현황 신고는 며칠 뒤에 다시 업로드를 할게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년도 수익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장의 기본 사항 등을 이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로 나뉘는 과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전년도 수익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여기에.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 사업자는 이런 내용들이 뭐 알 수가 없죠, 국세청이. 그래서 과세 사업자가 하는 부가세 신고처럼 면세 사업자도 이런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를 한번 해주게 돼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일단 면세 사업자면은 다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면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병원이나 의원, 뭐 한의원 요런 의료업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들이 면세 사업자이시고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뭐 요런 것들 파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 연예인 분들도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도 대부업 하시는 분들도 뭐 보통 면세 사업자죠. 근데 이렇게 구분되지 않은 기타 면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셔야 돼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 일단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의료업, 그러니까 뭐 병원 의원이죠. 그다음에 수의사업, 그리고 약사분들, 요렇게 그 의료업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자체를 안 하게 되면 이거에 따른 가산세가 있어요. 수익 금액의 0.5% 혹은 적게 신고했으면 적게 신고한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있거든요. 0.5%라 그래서 되게 작아 보이지만 1억이면 이게 얼마죠? 50만 원인가? 그쵸? 연매출 10억이면 이게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현황 신고가 그렇게 쉽게 볼 만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료업이 아니면 사업자 현황 신고를 안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현황 신고 외에 세법에 보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발급받거나 했을 경우에 합계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에게 0.5%의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요 합계표는 언제 제출을 하냐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해요, 보통. 그러다 보니 이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가산세가 있지만 이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 2023년 새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나 아니면 1년 동안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 판매원 등 그 사업소득인데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뭐 물지 않아요. 물지 않으니까 뭐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데 가능하시면 사업자 현황 신고는 하시는 게 좋죠.
여기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 주로 수익 금액 이런 것들이 입력되기 때문에 이 사업장 현황 신고가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합소득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월이 돼가지고 그 안내문을 받으면 그 안내물에 뭐 단순 경비율 대상자, 기준 경비율 대상자, 뭐 간편장부 대상자 뭐 이런 것들이 그 안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안내되는 기준은 여기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 기재되어 있는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를 해놔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그런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 유의할 점, 특히 올해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신고 기한은 사업장 현황 신고의 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설날이 끼죠. 설날이 껴가지고 2월 12일까지는 그 공휴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원래 10일이지만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신고 기한은 13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월 13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스스로 홈택스에서 하시는 경우잖아요. 근데 홈택스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지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고하다 보면 요 자료 조회나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요. 신고서 작성에. 그 어떤 거냐면 홈택스 페이지인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여기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여기 탭에 들어가시면 이 밑에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고요. 여기 사업장 현황 신고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신고가 되는데 작성을 하다 보면 지금 뭐 매출처별,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불러와가지고 요 밑에서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1월 26일부터 서비스 예정입니다 라고 떠요. 잘 안 보이실까봐 확대를 했지만 1월 26일부터 서비스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한 신고를 이 1월 26일 이후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신용카드나 뭐 매입 쪽도 그렇고요. 여기 매출 계산서 쪽도 그렇고 이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조회를 하신 다음에 그 조회한 금액을 여기다 기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되면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따라서 가능하면 1월 26일부터 신고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도 가능한 1월 26일 이후에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가 같이 제출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고를 하시다 보면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계산서 합계표들, 세금계산서 합계표들을 여기에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해당 없음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 분명히 제출, 전자신고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서식이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게 이 수익금액 검토표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 이 수익금액 검토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런 업종들은 여기 신고를 하시다가 수익금액 검토표 첫째 화면에서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작성을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건 이제 학원 업종의 수익금액 검토표인데 뭐 수익금액 검토표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수익금액 검토표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 업종은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중에 여기 업종 코드 보이시죠? 이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은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되고 여기서 지금 제출 대상은요. 그 홈택스 들어가시면 여기 제출 대상 업종 안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원업 제출해야 되고요. 연예인 분들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대부업도 그리고 주택 신축 판매업자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자도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의료업자는 당연히 제출을 하셔야 돼요. 병원, 의원 이렇게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방병원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의료업에 해당되신다면 수익금액 검토표는 제출하셔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의료업에는 수의사업도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그 지난해 분이죠. 2023년도 분에 대해서 면세 사업자가 해야 되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그 하기 전에 기억하셔야 되는 유의사항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잠깐 기다리셨다가 1월 26일 이후에 신고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1월 25일까지는 홈택스가 부가치세 신고 때문에 또 바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조회 불러오기 기능이 1월 26일부터니까 그때부터 신고를 하시는 걸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장 현황 신고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시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학원업이 됐던 주택 임대업이 됐던 업종별로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6일 이후에 차례대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시청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